안녕하세요. 고양이 눈입니다. 오늘은 이케아 셀프 주방 설치 영상입니다. 이 영상도 강마루 셀프 시공 영상과 마찬가지로 촬영을 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중간 작업 영상 없이 진행되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꼭 필요한 내용은 음성으로 담을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은 1번 주방 리모델링을 한 이유, 2번 이케아를 선택한 이유, 3번 셀프 시공을 선택한 이유, 4번 시공 후 만족도, 5번 철거, 6번 전기, 7번 세탁기 호스 연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리모델링을 한 이유입니다. 저희 집은 베란다나 팬트리, 다용도실이 없는 17년 된 전용면적 10평의 오피스텔이에요.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 공간이라는 특성상 주방이 보시는 것처럼 협소하였고 고장난 가스레인지도 한몫 거들며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제일 큰 불만은 세탁구 빨래 말리기였어요.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거실에서 건조대를 펼쳐놓고 건조하는데 공간이 좁다 보니 그 빨래를 피해 다니면서 생활을 해야 해서 집은 항상 어수선한 상태였어요. 거기다 하나 더 분리수거함과 빨래통이 널브러져 있는 것도 집을 더 어수선하게 하는 요인이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주방을 리모델링 하면서 개선해보자 라고 가닥을 잡게 되었어요. 처음 디자인을 했을 당시에는 기역자 형태로 건조기만 포함하고 있었는데 수납 공간도 부족해서 기역자 형태가 점점 길어지다 못해 디귿자 형태로 꺾이는 디자인으로까지 변경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싱크대 하부엔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서랍장을 설치하였고 디귿자로 꺾이는 구조가 되면서 빌트인 전자레인지 겸용 오븐 설치 구획도 갖추게 되었어요. 세탁기 옆 서랍장엔 속옷과 수건, 흰색 옷과 색깔 옷을 구분지어 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도 확보되었고요. 두 번째 이케아를 선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금액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기역자 형태로 디자인하고 근처 싱크 공장에 견적을 요청했더니 198만 원이라는 견적을 받았어요. 브랜드가 아닌 제품치고는 비싸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한샘 리바트 쇼룸도 방문해 보았지만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과는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는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고 바로 포기하고 발길을 돌렸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구성으로 보기 좋게 하려면 1000만 원은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홈쇼핑 최저가로 기타 비용 제외하고서도 300은 가뿐히 넘겨버리는 맛을. 어디서 주워들은 건 많고 허접한 필름지를 300만 원엔 못하겠고 그렇게 흘러 이케아의 문을 두들기게 되었답니다. 이케아에서 디귿자의 형태로 견적을 냈더니 2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기역자의 형태로 싱크 공장에서 받은 금액과 비교하자면 굉장히 저렴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대신 싱크 공장은 철거 및 설치 등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가격이었기에 최종 가격이 이케아가 더 쌌다라고 말하기에는 제가 비교할 정보가 없네요. 고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싱크 공장의 견적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고 무엇보다도 모듈화되어 있는 패키지의 강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싱크 공장에 요청할 시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맞춤으로 제작된다는 장점은 있지만 굉장히 많은 종류의 주방 용품들이 있음에도 커스텀되어진 장에는 맞지 않아 사용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이케아는 이케아 가구에 딱 맞는 주방 용품들을 구매해 적재적소에 매치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도 마음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는 장이 있다면 그 장만 새로운 장으로 교체하는 것에도 거의 제약이 없는 것도 큰 장점이었고 유행처럼 번지는 이 화이트 인테리어가 끝나면 그때 가서
문짝만 바꿔주면 다시 새로운 주방이 된다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세 번째, 셀프 시공을 하게 된 이유. 정말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어요. 싱크 수전을 이케아가 아닌 인터넷으로 구매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수전을 제가 설치해야 한다는 고객센터 측의 설명에 바로 셀프 시공해버리자 하는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가구 조립은 자신이 있었고 사실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했던 건 배수, 배선 및 전기 등 생소한 분야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몇만 원 하는 수전 하나 때문에 배수를 제가 다 해야 한다니 그냥 눈 감고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원칙이 그렇다니까 그들의 입장이 이해 안 가는 것도 아니었기에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셀프 시공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머릿속으로 셀프 시공 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것들을 나눴고 할 수 없는 부분은 철거, 레일 설치 시 필요한 콘크리트 뚫기, 상부장 거치하기, 상판 설치, 배수 및 배선, 그리고 전기 설치 등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목공일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고 친구와 함께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구나 싶은 선택이었어요. 다시 할래? 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시간도 많이 들었고 변수도 많았어서 한번 작업이 중단되면 그에 따른 자재들이 새로 도착할 때까지 집은 난장판인 상태에서 올 스톱된 채 기다리는 것밖에 답이 없었거든요. 이래서 전문가님 하는 것 같아요. 설치업자분이 이렇게 설치를 딜레이 시키셨다면 바로 지연 배상금 청구 소송. 그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양이들은 뭣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아무거나 입에 넣고 보는 애플이가 뭘 먹을지 몰라 작업 끝나면 치우고 새로 시작하고 치우고 무한반복. 정말 아찔한 나날들이었네요. 네 번째, 시공 후 만족도. 이건 셀프 시공을 해서 만족도가 높냐라는 것이 아닌 원하는 조건으로 공간 구획이 맞게 되었고 실사용해보니 어떠냐라는 질문으로 한다면 100% 만족입니다. 동선까지 모두 고려해 디자인한 공간이므로 의심할 여지는 없었으나 혹여 사용할 때는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어쩌나. 그러나 너무도 딱딱 맞아떨어지는 동선이라서 저는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공간을 구획하였는지 다른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시공 관련 철거. 철거는 제가 할 수 없는 분류에 포함된 사항이었어요. 철거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인 여자가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었기 때문에 막막한 기분의 단어일 뿐이었거든요. 셀프 시공 첫째 날 친구가 오기 전 우선 장들을 시간이 허락할 때까지 분해해 놓았습니다. 친구가 마대자루를 10장 정도 사왔고 가격은 장당 1,000원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인터넷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 쉽게 구매도 가능하시고요. 분해한 장들은 마대자루에 담길 수 있는 사이즈와 아닌 사이즈로 구분하여 마대자루에 담고 크기가 큰 판재는 직소로 잘라 자루에 담아 분리수거 공간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구청에 가시면 10kg 단위로 폐 목재용 수거 딱지를 배부받아 내놓은 폐기물에 붙여 놓으시면 회수해 가시는데 그렇게 철거를 하시면 됩니다. 주방 가구의 경우 좌우 쪽 틈 몰딩을 떼어낸 후 장들을 당기면 쉽게 블럭블럭 떨어져 나오게 되므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에요. 상부장의 경우 나무 레일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측면에서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확인 후 분해 탈거하셔서 폐기하시면 됩니다.
너무 막연하다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렇게 어려운 작업에 속하지 않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한 이틀 정도 작업하려나 했는데 3시간도 안 걸려 철거가 끝나는 바람에 너무 허탈했던 기억이 있어 사실 기억에 남는 것도 별로 없어요. 6번째, 전기. 싱크대는 여러 가지 가전제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콘센트가 싱크장 뒤쪽에 여러 곳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대표적으로 냉장고 뒤엔 콘센트가 하나 이상은 꼭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하나의 콘센트에 멀티탭을 꽂아 여러 개의 가전을 공유하여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전기 제품의 경우 각각의 소비 전력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는데 무작정 멀티탭의 구멍 개수만큼 꽂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허용할 수 있는 전류량 안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허용량보다 많은 전류량을 사용할 경우 멀티탭이 녹아내리거나 불이 나는 경우, 가볍게는 두꺼비집이 내려가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요즘 많이 사용하시는 하이라이트만 해도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 많은 질문글들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비 전력이 5000W가 넘어가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멀티탭 사용은 절대 안 되고 콘센트에 전원을 꽂아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특수하기에 전문가님이 직접 설치를 해주시러 오시게 될 것이기에 따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외에 소가전은 어떤 식으로 배분해야 하는지 설명드리자면 벽 콘센트 구멍 쪽을 보시면 16A 250V 혹은 15A 220V 등으로 양각의 표시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16A 250V일 경우 앞에 숫자만 16 곱하기 250 해서 4000W까지 사용 가능한 콘센트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나 4000W까지라고 해서 그 전력까지 꽉 채워 사용하는 것이 아닌 허용 전력의 80% 안에서 사용하는 걸 권장하므로 3200W 안으로 계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럼 벽 콘센트가 2개의 구멍이라면 위쪽 3200W, 아래쪽 3200W, 총 6200W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아니에요. 구멍의 개수와 상관없이 3200W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므로 만약에 위쪽 구멍에서 3200W를 모두 소진하였다면 다른 구멍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멀티탭도 동일하세요. 고로 전력량이 높은 가전일 경우 멀티탭 사용은 피하고 콘센트에 독립적으로 전원선을 꽂아 사용하라고 권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가전을 구입하셨을 땐 소비 전력을 꼭 체크하셔서 허용 전력을 넘기지 않도록 잘 배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더불어 집에 가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집 전체 허용 전력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4000W 사용 가능한 벽 콘센트가 집에 100개가 있다고 해도 한 번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꺼비 집을 열어 집 전체에 한 번에 쓸 수 있는 허용치도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6번째, 배수관 설치. 이케아에서 세탁기와 싱크볼을 연결하는 제품을 구매하였는데 세탁기와 싱크볼 사이의 간격이 최대 1m, 최소 50c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길이가 짧아서 연결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한 건지 이렇게 짧은 거리가 왜 연결이 안 되는 거지? 거의 멘붕의 멘붕. 인터넷으로 가까스로 연장 호스를 구입하여 배수관용 테이프로 자르고 오리고 붙여 연결을 해 주었어요. 이 부분은 아직도 미스터리인데 전문가님이 오셨다면 바로 쭉 연결하셨을 것 같아서 셀프 인테리어 할 때 가장 바보 같은 처치가 아니었을까 해요.
우선 뭐 처리는 되었기에 따로 알아볼 생각은 안 했지만 혹시라도 연결호수가 짧다면 이케아 쪽에 문의해서 처리 방법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이케아 주방 설치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봤어요. 가구만 조립하고 해당 위치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접목되어 있는 가구 조립의 종합예술을 겪고 나니 너무 많은 걸 배워버린 기분입니다. 짧은 지식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말들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포인트만 기억해 주세요. 하이라이트는 하나의 콘센트의 하나만입니다. 아무래도 급작스럽게 공부한 일반인이다 보니 전문적인 설명이 부족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한 영상이니까 그 부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완성된 사진으로 마무리! 완성!